안녕하세요, hun보입니다. 드디어 또 오늘 1월 5일이죠.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지금 또 기온이 좀 낮은 편인데요. 영하 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잠깐 기온이 좀 올라섰죠. 영하 3도 한 이 정도 돼가지고 조금 별로 안 추울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더니 매서운 추위가 엄습해 와가지고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 장갑을 이제 착용을 잘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손이 딱 외부에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주머니에 손을 잘 넣지를 못하니까 장갑으로 딱 잘 이제 손을 감싸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겨울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약간 겨울용 장갑 착용하고 나왔고요. 한번 이렇게 장갑도 끼고 나왔으니까 능풍구 방송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횟수를 세보니까 오늘로써 111차 되더라고요. 111번을 110번을 한 거예요. 110번 오늘까지 111 111일은 아니고 111일은 내일이 되겠죠. 약간의 오르막을 이렇게 보여주고 더 긴 오르막을 여기서부터 조금 걷고요. 일종의 제가 지금 걷는 이 방법, 이 걷는 과정도 하나의 퀘스트거든요. 퀘스트입니다. 중간에 이제 몬스터가 하나씩 출연하죠. 그 몬스터는 바로 트럭입니다. 뭔가 방송을 방해하는 그런 움직임. 맞죠? 왜냐? 소음이 심하고 그 다음에 매연이 가득하고 두 가지 요소로 방송을 방해하죠. 그거를 잘 이제 물리치고 이렇게 방송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진짜 참 빠르죠. 벌써 1월 5일이에요. 막 연말, 새해 이런 이야기들 막 많이 하고 했는데 벌써 연말이 쑥 지나고 새해를 이렇게 맞이했다는 거죠. 진짜 그런 게 있죠. 딱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어떤 시대가 되고 이러면은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시대 정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막 못 먹고 막 헐벗고 막 이러는 시절에는 정말로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성취를 해가지고 약간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서 뭔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하는 것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고 막 여유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경제력을 갖게 되는 게 꿈인 그런 시대에 그런 소망들이 이제 하나의 시대의 정신이라면
요즘 같은 세상을 예, 약간 상대적인 빈곤, 예, 그리고 어떤 기회의 차이. 저 사람은 나보다 어떤 능력에서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좋은 자리만 차지하는 걸까? 나보다 뭘 더 한 것도 없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보다 항상 더 좋은 위치에서 저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지낼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어떤 공정 이슈. 지금 시대를 타고 이렇게 흐르는 이슈가 이제 공정이죠. 공정이란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니 뭐 당연히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기계적인 그 공정, 기계적인 평등은 나도 별로 생각 안 한다. 다만 기계적인 평등을 외치지 않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적어도 양심을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해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았으면 그 혜택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쓸 수도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이 결국은 이제 좀 사회를 결정짓지 않나.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 결정하지 않는다. 물론 개인이 중요하죠. 개인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뭔가 이 사회를, 내가 그러니까 잘하면은 이 사회 자체가 또 잘 돌아간다 라는 거를 인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하고 이러는 삶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맞잖아요. 이게 어떤 통계들을 보면요, 이제 뭐 약간 한국이나 뭐 일본도 그렇고요, 약간 중국도 좀 그런 편이고요.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어떤 정도, 이런 조사를 전 세계적으로 좀 해봤다고 해요. 근데 약간 유럽 국가나 저쪽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 국가들 보다도 이런 아시아권 국가에서 이제 나타난 결과가 조금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조금은 뭐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외였죠. 특히 한국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위권에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국가라는 그런 가치, 우리 뭐 예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점점 그렇지 않게 되고 있긴 하지만 단일 민족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프라이드, 자부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도 아직까지도, 물론 한국도 이제 다문화 국가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단일 민족성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자신이, 물론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래도 그게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나마 이웃에 누가 사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도 당연히 같은 민족, 같은 한국인,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좀 잘 지내는 거를,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게 나의 행복으로 또 이렇게 전이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겠습니까? 그 엄청난 경쟁의식, 그 고도의 또 성장을 이렇게 기록해 오면서 부모 세대부터 자녀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그 경쟁의 대물림. 예전에 말이죠, 막 농촌에서 막 시골에서 막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자녀 등록금 대주기 위해서 막 희생하는 부모의 모습들, 막 소 팔고 돼지 팔고 뭐 땅 팔고 뭐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부모만 그렇습니까? 같은 형제끼리도 한 명한테 몰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막 거기 장남이 좀 안 되면 차남 막 이렇게 막 몰아주고 사법시험 준비하고 뭐 하고 막. 그래, 그나마 성공이라도 하면, 그럼 뭐 시험이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성공이라도 하면 괜찮은데, 그리고 주로 이렇게 보고되는 거는 성공한 사례겠죠. 근데 맨날 성공만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실패한 사례들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아, 이런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았구나, 내가 이 한국 경쟁 사회에 그대로 적응을 잘해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지, 앞으로도 나는 더 열심히 경쟁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 만약에 그 경쟁에서 패배해서 좀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척박한 경쟁 환경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게 되고, 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으로 비관을 하게 되고요.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진짜 조금 어떤 풍요로운 사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동시에 풍요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은 어떤 경쟁 의식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어렵죠, 그게. 고양이가 왔어요. 야, 고양아, 저기 보세요. 야, 고양아. 야, 일로와. 가버렸네요. 먹이를 찾아다니는 고양이였습니다. 말하자면 저 고양이도 어떤 경쟁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먹이를 향한 그 고양이들 간의 경쟁, 영역 다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 경쟁이란 게 이제 없어질 수는 없어요. 맞잖아요. 항상 어떤 자리는 한정돼 있고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누가 많이 더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하게 돼 있죠. 근데 좀 제가 지적하는 건 그거거든요. 아니, 그래, 뭐 경쟁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경쟁에서 좀 어느 정도 성공을 일궈가지고 좀 자기가 가진 자원이 좀 많다면 그거를 좀 나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려면 나누어야 된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더 많은 자원을 모으는 거예요. 더 많은 자원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자원을 안 모으면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모은 자원도 다 날아가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경쟁의식이죠.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더 부유해지려고 하는 경향, 이게 그런 경쟁사의 속성이거든요. 유독 한국이 좀 심한 편이죠. 다른 유럽 국가들 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 경쟁을 많이 하게 된다, 저신뢰 사회가 또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경쟁의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상대방이 어떤 나보다 더 좀 인정을 받게 되면,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결국은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깎아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겠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은 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은 한국이 저신뢰 사회고, 저는 처음에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한국은 좀 저신뢰 사회일까? 그 사람들 간의 어떤 연대의식이 좀 많다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저신뢰 사회일까? 그게 뭐 인종이 달라서, 사람들이 가진 DNA가 달라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비슷한 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거든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원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별히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특별히 DNA적으로 어떤 바꿀 수 없는 어떤 특정한 인자를 부여받지 않는 이상 다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서 이 해답을 좀 찾을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걸어온 그런 역사를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역사, 그런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그 조선 후기 때 그 유명한 삼정문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관리들이, 그 당시 공직자들이 부패해가지고 일반 백성들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착취하고 거짓으로 막 그 사람들한테 거의 사람, 인간 이하의 그런 취급을 하면서 자신들만 배를 불리던 그 시절, 세금을 막 강제로 징수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도 아주 고리로 막 불법적으로
그렇게 이자를 받고 제대로 된 월급도 지급도 안 하고 그런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막 그 군대를 보낼 때도 막 없는 사람들, 예, 일반 백성들 막 이렇게 막 좀 잘 사는 사람들, 막 뇌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빼주고, 예, 그런 선량한 사람들 막 착취하고요. 그러는 시절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조선 후기고요. 조선 말기쯤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요. 일제시대를 겪는 거고요.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가야 된다 라는 비전을 제시도 못하고, 가진 자들은 그 상황에서 말이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오히려 그 나라를 뺏긴 상황 자체를 이용하려고 하고요. 물론 그 당시에 일반 그런 이제 백성들, 일반인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어려움도 많았겠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버텨야 됐던 그런 순간들, 자기 생각하고는, 자기 신념하고는 다른 선택을 하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왕왕 있었을 거예요. 그게 자기 가족 때문이기도 하고, 네, 자기 자신의 이제 생명을 막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치이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딱 두 시기잖아요. 조선 말기 말이죠. 조선 말기 1800년대 중반 이후 삼정문란, 그 다음 밀란, 각종, 예, 그런 전횡에 항의하는 그런 투쟁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를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막 투철하게 막 살았어야 됐을 거고요. 옛날에 내 이웃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잘 지내고 서로를 이렇게 챙겨주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나누던 그런 모습들을 점점 잃어가야 됐을 거고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임하는 그런 기술들을 점점 더 많이 터득해 갔을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심지어는 전쟁까지 나요. 해방이 됐다고 해서 그냥 행복해진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화합한 게 아니고 이념적으로 막 극단적으로 막 갈리고, 거기서 더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전쟁이라는 하나의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요. 전쟁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제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시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도 계속 분단 상태로서 이렇게 유지해 오면서 그런 체제 경쟁을 또 하면서 남북한의 체제 경쟁만 하는 게 아니고 한국 내에서도 그냥 서로 간에 경쟁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일반화가 된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소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이제 자녀 교육에 이제 매진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가장 막 큰 관심을 가지고 막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 또 교육 아니겠습니까? 교육 분야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식이 남들보다 더 좋은 데를 들어갈 수 있을까? 딱 진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잘하는 사람,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뭔가 부모가 일을 꾸미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들어서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 그게 누적되어 온 거죠. 누구라도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쭉 오면서 하여튼간 대학을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하여튼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회에 맞는, 이 사회에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도록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뭐 고속 성장 과정, 60년대, 70년대 뭐 경공업, 70년대 중화학공업,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추진해 오면서도 뭡니까? 결국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거예요. 물론 효율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효율성. 근데 이게 해악이 뭐냐면 정말 큰 해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어떤 경제학적으로 보면 물론 이렇게 몰아주고 이러면 효율성은 있겠지만 전체 시장 자체를 키우는 데에 있어서는 분명히 효율적일 거예요. 일일이 막 나눠서 뭐 하는 것보다 특정 기업들을 몰아주고 그 기업 자체를 아주 강력하게 성장시키고 뭐 이런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중소기업들, 조금 작은 기업들은 좀 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잃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결국은 엄청난 경쟁 사회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에서 이제 살펴보면 엄청난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자연히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막 도태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를 저질러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뭐 잘 나가는 기업들도 뭔가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 진짜 이 사회를 완전히 이렇게 키우는, 우리 경제 성장을 통해서 뭔가 파이를 크게 만들고 이걸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식이 있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누릴 걸 누리는 거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지, 이건 다 내 개인 노력의 성과다, 내가 잘해서 한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경로만 걷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쟁사회, 결국 항상 경쟁을 촉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어떤 문화의 테두리 속에서 이렇게 계속 몇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지내온 거죠. 그 과정들을 겪은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서 이런 역사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둘러앉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좋은 결론으로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현대사회 또 미래사회에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의논을 해 봅시다.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시스템적으로 그런 자리가 확보가 돼야 되고, 누구나 남녀노소 할 필요 없이
누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 분야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로 이렇게 뿌려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뭐 프라이드는 진짜 많이 강조해요. 뭐 했고 뭐 삼국시대 뭐 고구려 뭐 백제신라 그 다음에 고려시대 뭐 발해 뭐 그 전에 막 조선시대에 뭐 위대한 왕들 막 해가지고 좋죠.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국인들의 이런 엄청난 어떤 성과들, 엄청난 능력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참 좋지만, 그래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돼야 될 것이며, 결국은 이렇게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좀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좀 나누어 가져야 될지, 이런 생각은 또 안 했잖아요. 약간 내로남불로 일관하고 이런 과정들. 그런 거를 이제 딛고 좀 일어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트럭들을 좀 피해서 요리조리 잘 다녔네요. 네. 잘 다니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트럭이 한 번씩 지나오긴 했지만, 지금 한 4,500보 뭐 이렇게 걷고 있고요. 오늘 좀 추운 날씨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이제 복장을 좀 잘 갖추고 나와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마이너스 8도 한 마이너스 9도 이면 될 것 같은데요. 성공적으로 잘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쉽죠. 네. 어떻게 이렇게 한국은 경쟁사회가 됐을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은 저신뢰 사회가 됐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할 때면은 참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까? 사회가 먼저인가? 개인이 먼저인가? 교육 분야가 먼저인가? 좀 그렇죠. 누구 하나 초인이 와서 이 모든 걸 정해줘야 될 것인가? 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좋은 성취를 이루면은 충분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축하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성취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좋은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축하도 해주고 그런 보상도 제공하고 이런 거 필요한데 계속 그것만 이제 강요하는 사회. 야, 너도 뭐 좀 해봐라. 이거 해라. 이걸 해서 너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결국은 자신의 이제 흥미, 적성, 소질 뭐 이런 거 보지도 않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식, 그런 교육 방식, 이런 게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그 말하자면 저 사람도 마인드를 조금 이제 새롭게 가져야 되지 않나.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뭐 주제들이, 이런 소재가 말이죠, 사실 답이 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무한 경쟁은 조금은 이렇게 조금 약간 그 수준을 조금은 낮추고 한켠으로 조금만 이렇게 옮기고 서로 진짜 뭐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해질까, 이거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르겠죠. 그거 자체를 또 받아들여야 될 필요도 좀 있을 거고요. 사회 자체는 주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마인드도 좀 필요하죠. 안 그러면 결국은 도태되니까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거예요. 항상 하는 일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씨, 트럭이, 트럭 한번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트럭 통과. 캐스트였습니다. 방금 트럭 통과 캐스트. 자, 지금 시각 6시 59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건능풍부 지금 5,000보 또 넘었고요. 자, 좀 여러가지 이야기 많이 했네요. 그래서 결론은 좀 우리 스스로, 아니죠, 우리라는 표현은 좀 거창하죠. 나 스스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진짜 진정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조금은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 1월 5일 아침 이렇게 또 건능풍부에 이런 걸으면서 재밌는 이야기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